안녕하십니까. CUBT의 서진훈 본부장입니다.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그 방송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자, 이익소각 1심 승소 판결문 최초 공개합니다. 판결문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22 구합 70956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땡땡땡 땡땡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 아주 담당 변호사 윤 변호사님 그리고 피고가 있고요. 변론 종결은 2023년 3월 22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가 어제죠. 2023년 4월 26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문 1. 피고가 2021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억 2,457만 820원, 가산세 5,556만 1,739원 포함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땡땡땡은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년 땡땡월에 설립된 회사로 박 땡땡은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 땡땡땡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8년 11월 21일 박땡땡이 대표입니다.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3,310주 중 2,500주 이하 이 사건의 주식이라 한다. 2,500주를 증여하였다. 박땡땡은 2018년 11월 22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5억 8,325만원, 한 주당 가액이 23만 3,300원으로서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하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땡땡땡은 2018년 1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2,500주를 한 주당 가액 23만 3,3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년 12월 27일 대표님으로부터 이 사건의 주식을 5억 8,325만원 한 주당 가액 23만 3,3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5월 13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증여는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땡땡땡의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억 2,457만 820원, 가산세 5,556만 1,739원을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10월 1일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22년 1월 28일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년 4월 26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 증을 제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신의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회사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직접 양도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고 주장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증여는 의제 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 배당 소득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 양도 대금을 대표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사실인정. 회사의 2018년 주주 현황 및 주식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대표님은 2019년 1월 12일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억 8,325만원을 수령하여 4억 8천만원은 그러니까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갚는 데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1억 원은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억 8천 받아가지고 4억 8천 가지급금 갚고 1억 원은 다른 분한테 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 근거는 다툼이 없는 사실, 그리고 갑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읽어보겠습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2년 1월 19일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해라. 예전에 이런 판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 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 의무자는 경제 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 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 이것도 대법원 판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 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런 거래 형식을 취한 데에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 대금을 대표자에게 중요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평가한 증여가액 5억 8,325만원만큼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진해 아닌 허위 의사 표시로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인 가장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 행위가 아니다.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 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의 증여,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가 주식 양도 대금을 대표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억 8,325만원 중 4억 8천만원은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도 대표님이 사용하였다. 위 양도대금은 대표님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대표님이 주식을 팔았죠. 대표님이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판 사람한테 모든 이익이 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배우자한테 갔다가 또 회사에 왔다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원고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대표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대표님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사건 양도는 대표님의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회사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로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계 법령 있죠? 그 부분이 여기에 이제 국세기금법, 실질과세, 상속증여세법,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이 세 가지를 이제 참조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판결문의 중요 내용은 뭐냐면 실질 행위였고 이 증여와 양도와 소각과 이런 것들을 각각의 사건으로 봐줬다라는 거죠. 왜? 귀속이 명확히 대표님한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각각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과세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정상적인 거래가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준 겁니다. 판결문을 읽다 보니까 너무 흥분했네요. 자,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CEO비체 서진우였습니다.